경북 지역의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진 원인 중 하나로 소나무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소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대신 화재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소나무는 이런 햇볕이 강하고 메마른 땅에서 생장하기 위해서 그 수분 증발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온몸에 기름 성분을 만들어내죠. 그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송진이라는 그런 기름 성분입니다. 송진은 테라핀 같은 정유물질을 20% 이상 함유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소나무는 화렵수보다 불이 붙었을 때 온도가 1.4배 높고 불이 지속되는 시간은 2.4배나 더 깁니다. 불이 붙었을 때는 끌 수도 없고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는 거죠. 수관화라고 하는데요. 나무 꼭대기까지 불이 붙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수관화가 나타나는 수림대는 소나무림이 유일합니다. 수많은 불똥이 만들어져 날아다니며 불을 옮기고 바닥에 떨어진 소나무 가지와 잘린 그루터기에도 송진이 있어 진화를 해도 불씨가 다시 살아나기 쉽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경북은 소나무 숲 비율이 35%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면적도 45만 7천 헥타르로 강원도나 경남보다 훨씬 넓습니다. 우리나라 산의 소나무 비율이 높은 건 숲 가꾸기 정책에 따라 소나무가 우선시됐기 때문입니다. 척박한 토양이었기 때문에 소나무림이 먼저 발생한 거죠. 화렵수보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화렵수림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숲 가꾸기를 할 때 1990년대 말에는 소나무림 하부에 이제 화렵수가 막 올라오고 있었던 그런 단계였죠. 큰 나무인 소나무를 놔두고 작은 나무인 화렵수를 이런 베어내는 작업을 관성적으로 하게 된 거죠. 화렵수림이 급증을 하는 그런 단계였는데 그걸 이제 막아버린 거죠. 인위적인 개입이 결국 산불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소나무 위주의 조림 정책은 그동안 여러 차례 논란이 돼 왔습니다. 위도와 환경이 비슷한 다른 나라들처럼 화렵수림으로 바뀌는 자연의 변화를 그대로 두고 인간의 간섭을 줄이는 산림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조지연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나무, 지난주 강릉 산불 현장에서 쓰러진 나무인데요. 100년이 훌쩍 넘은 소나무인데 보시는 것처럼 엿가락처럼 휘어진 채 쓰러져 있습니다. 이 소나무류는 겨울철 숲을 건조하게 하는 데다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송진까지 있어서 이렇게 산불이 날 때마다 피해를 키우는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매년 산불로 시름하고 있는 동해안에선 잿더미가 된 산불 현장에 또다시 소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년 전 산불로 잿더미가 됐던 산골짜기. 벌겋게 토사가 드러난 산등성이마다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나무 심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심어진 건 하나같이 어린 소나무 묘목. 전체 14만 그루 중 70% 이상이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숲이라 산불 피해가 더 컸던 이 사유림에 정부 보조금을 들여서 또다시 소나무 숲을 만든다는 겁니다. 단시간에 좀 많이 소득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송이 때문에 소나무를 많이 원하는 거죠. 하지만 산림청 실험 결과 화렵수인 참나무는 불길이 일정하게 타들어가는 반면 소나무는 초기 진화가 된 후에도 재 속에 남은 불씨 때문에 재발화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소나무 산불 피해가 심각했던 강원과 경북 두 지역에서 지난 5년간 나무 심기 내역을 확인한 결과 모두 53종의 나무가 식재됐는데 이 중 소나무가 전체의 17%, 낙엽송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중요한 건 사유림이라도 나무 심는 비용을 거의 대부분 정부가 댄다는 겁니다. 현행 조림 보조금 제도상 사유림 조림 비용의 90%는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고 산주가 내는 몫은 10%에 그칩니다. 정부는 연간 보조금 1,300억 원을 쓰면서도 어떤 나무를 심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겁니다. 빨리 베고 빨리 심고 하는 그런 악순환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해안 같은 경우 소나무가 선정이 되는 경우가 많죠. 1970년대 산림 녹화가 시급했던 시절에 만들어진 사유림 지원책인데 조림 벌목 업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그대로 유지되어 온 겁니다. 해외의 경우 단순히 나무 심었다고 돈 주는 게 아니라 조림 상황을 제대로 분석해 실제 공익적 생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숲에만 보조금을 주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공익적, 생태적 숲을 가꾸려면 송이버섯이나 소나무, 목재 등을 얻기 어려워질 테니 사유림 산주들이 반기지 않겠죠. 이럴 경우 소득 보전을 얼마나 해줘야 생태숲에 참여하겠냐고 산주들한테 물었더니 지금 보시는 이 크기가 1헥타인데요. 1헥타당 매년 18만 원을 보조해줘야 참여하겠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무 심은 뒤 벌채할 때까지 기간을 50년으로 치면 총 900만 원 꼴이죠. 그런데 현재 정부가 소나무 심기 대가로 산주들한테 주는 보조금이 헥타당 905만 원씩입니다. 이쪽 저쪽 액수는 비슷한데 산불 키우는 소나무 심는데 보조금을 줄 거냐, 아니면 산림의 공익적 기능도 키우고 산불에도 강한 숲을 만들 때 지원할 거냐는 원칙의 차이입니다. 산불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는 기후위기 시대,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조림 보조금의 구조 개선이 시급합니다. 작년 봄에 똑같이 산불에 휩쓸린 숲인데 화마에 타 죽은 소나무와 달리 근처 화렵수는 푸르게 살아났습니다. 소나무는 한겨울에도 무성한 잎을 달고 있어서 산불 피해가 크지만 나뭇잎 없이 가지만 앙상했던 화렵수는 이른 봄 산불에 오히려 피해가 적기 때문입니다. 산불 공포에 빠진 마을 주민들은 소나무 말고 유실수와 화렵수 등을 심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불이 오다가 날아가다가 한렵수에서 떨어지면 더 이상 날지 못하지요. 강제로 소나무 심으라 이거야. 강제로 소나무 심으라. 아무 대책 없이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올봄 동해시가 나무 심기를 끝낸 290헥타르 가운데 70% 넘는 면적에 소나무가 심어졌습니다. 동해시의 설명은 소나무 대신 참나무를 심으려 해도 묘목을 구할 수가 없었다였습니다. 정부에선 소나무에 치중했던 조림 정책을 다양화하고 있다지만 일선에선 소나무 위주의 묘목 생산이 여전하단 겁니다. 돈 안 된다는 얘기죠, 산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돈 되는 목재를 심으려고 그러는 거지. 낙엽송, 소나무 이런 것들이 목재로서 찾는 게 그거니까. 참나무 묘목 대신 도토리를 직접 심는 방안도 추진됐지만 이 역시 여의치 않습니다. 묘목 생산은 물론 종자 보급 역시 그동안 소나무에 편중돼 참나무 종자를 많이 확보하기 어려운 탓입니다. 우수한 씨앗을 채취하는 숲을 채종림이라고 하는데 강원도에 지정된 소나무 채종림은 면적이 69헥타르인데 비해 참나무류는 4종 모두 합쳐도 1.4헥타르에 불과합니다. 기후 위기 시대 산불 피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나무를 심자는 정책 대안은 나왔지만 관련 인프라와 기술은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SBS 장세만입니다.